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한보람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장마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장마 끝나자마자 정말 어마어마한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또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매미 소리도 꽤 커져가지고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모로 참 피곤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여기에 현재 우리나라 정치 경제적인 상황 또 주식 시장까지 많이 좀 피로도가 쌓이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부동산 시장이라도 좀 잘 버텨주면 좋을 텐데 추가 규제 이야기라든지 기준금리 소식 때문에 또 들쑥날쑥한 시장입니다. 자, 여러 가지로 좀 피곤하신 상황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이제 입추도 지났고 그만큼 또 우리 시장에도 조금 더 시원한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면서 오늘도 머니맨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머니맨 함께 하시는 시간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의 피로를 좀 싹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 또 앞으로 이슈들까지 체크해 볼게요. 자, 오늘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니맨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머니맨 문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머니맨에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 열려 있고요. 또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SNS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SNS에 머니맨 또는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호원 개발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새 정말 더운데 휴가 못 가셔서 어떡해요? 방송 때문에 휴가를 못 가신다고. 저를 찾아주시는 분만 있으면 휴가가 아니라 그 이상이랄까도 반납을 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 좋은 정보 드려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부자 될 수 있고 투자가 잘 돼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더 기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항상 또 송병현 전문가님 또 방송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다양한 정보 전해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도 항상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소식 한번 전해드리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가볼 지역은 대구와 울산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는요. 8월 13일 화요일에 진행이 되겠고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다양한 강의 들어보시고 또 강의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까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장소는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8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대광 중에 하나인 대구이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대구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한번 꼭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8월 15일 목요일에는요. 울산 지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울산 상공회의소 6층에서 세미나 진행이 될 거고요.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똑같습니다. 자, 울산은 대구랑 비교를 해보면 조금 힘들었던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세미나 참석하셔서 좀 다양한 정보 들어보는 시간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꼭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69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먼저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첫 번째 주제로는 지금 중대형 아파트들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요? 보통은 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맞습니다. 많았죠. 실제로 2000년 중반, 그러니까 2006년, 7년도에 공급됐던 양들이 25평형과 32평형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 주체에서도 좀 많이 파는 어떤 재화 자체의 어떤 이슈를 많이 이끌어냈던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구가 수백
소가족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나홀로 가정이 많아진다. 이래서 25평대, 30평대가 임대 놓기도 좋고 살기도 편하다. 또 어떤 분들은 청소하기도 좋다. 이렇게 네. 나왔는데 그동안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서 기업들이 이 소형 아파트 위주의 어떤 광고 시장이 좀 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지금 중대형 아파트들은 가격대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던 이런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5년, 16년도부터 아파트 가격들이 급반등해서 올라가는 타이밍이 왔었죠. 네. 올랐을 때 25평형과 30평들은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평수들, 적은 평수들 오르는 것 대비 중대형 아파트는 굉장히 안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지방 아까 말씀드렸던 대대광 기준으로 잡아서 대전 기준으로 잡으면 네. 30평대 아파트가 4억 예를 들자면 4억인데 40평대 아파트는 4억에서 한 2, 3천만 원만 더 주면 살 수 있는 구조. 네. 그러니까 가격 편차가 굉장히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2017년도까지는 대형 평수들이 가격이 안 오른다. 가격 형성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지향하지 않았던 이런 인기가 없었죠. 그죠. 네. 그래서 찾지 않았던 이런 위주로 좀 가고 있었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거기서 30평대를 4억에 줄 것 같으면 2, 3천만 원 더 주고 네. 대형 평수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왜 좀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지방 같은 경우부터 이게 지금 대형 평수 위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주변에 지금 신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25평에서 32평형들이 많이 쏟아지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대형 평수 40평 이상의 중대형 평수들은 굉장히 공급량이 적었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 모두가 다 소가족화된 게 아니고 지금도 대가족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찾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량이 굉장히 적었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소형 평수 가격 대비 대형 평수들이 굉장히 적게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중대형 평수로 옮겨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도권으로 조금 들어와서요. 서울 외곽으로 지금 신규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네. 신규 아파트들 내는 자체도 지금 중대형 아파트들이 굉장히 적은 평수. 네네네. 그 다음에 2017년, 우리가 이제 그 파리 정책 이후에 대형 평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연령대가 있다. 그런데 공시지가 표준지가가 올라가면서 보유세만 굉장히 많이 내는 이런 구조. 그렇게 되면 대형 평수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네. 대형 평수 방 쪼개기를 좀 할 수 있고 출입문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번지 그러니까 한 동을 갖고 있지만 한 호실을 갖고 있지만 임대를 넣을 수 있는 방 쪼개기 임대를 줄 수 있는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네. 대형 평수에 살면서 임대 월세를 내는 이렇게 법안이 좀 바뀌면서 네. 본격적으로 서울의 대형 평수 시장들이 좀 힘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와, 네. 무엇보다도 지금 대형 평수가 힘을 받는 게 약간의 금리 인하 효과도 있을 수 그래요? 있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중대형 평수들이 힘을 받는 가장 큰 요인은 네. 근간 한 10년 가까이 공급량들이 굉장히 없었다. 중대형의 네네. 공급이. 그래서 네. 중대형 평수를 원하는 수요 계층은 굉장히 늘어난 반면에 공급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이 지금 급격히 좀 올라가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워낙에 뭐 1인 가구가 많아진다 뭐 이러면서 소형이 인기가 많았고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도 임대하시는 분들도 소형을 많이 찾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중대형이 너무 적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또 그 중에 하나의 영향 중에 하나는 이 현재 좀 강하게 불고 있는 규제의 바람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부동산, 특히나 주택 구조를 좀 정리를 하는 구조라면 네. 지금
2018년 4월 1일부터 임대사업자 전환되는 구조로 가면서 네. 똘똘한 한 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구조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왕이면 25평, 30평대보다는 중대형 평수, 40평대 이상의 큰 평수들을 좀 원하는 위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방 쪼개기로 임대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똘똘한 한 채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대형 평형대가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면 네네.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좀 분양이라든지 분양 물량 중에서 이 중대형 평형대가 어느 쪽이 좀 많을까요?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공급되는 위주로 보더라도 네. 대형 평수들 분양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네. 그래서 앞으로 대형 평수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라고 보고요. 네. 실제로 개발하는 입장에서 제가 개발을 했을 때 대형 평수를 많이 공급했다가 만약에 미분양이 난다든가 처지게 되면 좀 부담이 가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방 쪼개기 형식, 그러니까 용적률 쪼개기가 좀 더 많아진다. 지금 그래서 중대형보다는 소형 평수 아파트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것이다. 그래요? 오히려 대형 평수를 갖고 있는 분들은 메리트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요,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재건축, 재개발을 들어갔을 때 그만큼 평수가 넘기 때문에 바닥 평수, 지분 자체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개발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평수 조금 여유가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대형 평수 위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 대형 평수가 없으니까 여유 있는 사람 아니면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지만 네. 대구나 대전이나 이렇게 지방 쪽의 광역시 위주로는 그 지역에서 아파트 청약 시장이나 혹은 기존 아파트를 갈아타신다면 오히려 대형 평수로 가는 게 자산을 늘리는 구조로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조금 더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중소형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중대형 중심으로 워낙에 규제는 계속해서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발맞춰서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또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의 희소 가치가 있는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미국의 FRB에서 지금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렇죠. 빠르면 9월달, 그 다음에 네. 좀 늦어지면 11월달까지 해서 네. 약 2회 정도 해서 0.25씩 0.5% 정도 더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가고 있고요. 네. 실제로 지금 미국 자체 내에서는 월가 쪽에서는 100%다 이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지금 떨어지는 이유.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의 거시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올리기 위해서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수 있는 구조로 가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전쟁 얼마 전까지는 또 환율 전쟁 하다가 이제 분쟁 아니고 이번에 전쟁이 됐어요. 전쟁이 네. 돼버렸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까지 저번 주에 하면서 네. 굉장히 지금 주식시장도 요동치고 있는 이 시장에서 금리만 올라가는 이런 구조는 갈 수 없겠죠.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수 시장의 자금 유동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라도 이 금리를 좀 떨어뜨리는 이런 구조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금리는 일단 미국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떨어뜨릴까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 금리가 떨어지고 우리나라도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가 더 있죠. 또 일본과 우리나라의 또 무역 전쟁, 외교 네. 전쟁이 또 붙으면서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시키면서 우리나라에 1,100개 가까이 어떤 수입해야 되는 의존하고 있는 수입 물품에 대한
규제가 주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금리를 안 떨어뜨리더라도 내수 자체에 우리의 힘을 좀 갖기 위해서라도 유동량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어쩔 수 없이 떨어뜨려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떨어뜨리면 우리는 어차피 떨어뜨려야지만 미국에 의해서라도 네. 지금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7월에 이제 저희 한국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단 네, 말이죠. 0.25% 떨어뜨렸죠. 그렇죠. 근데 네네네. 이제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한국도 그에 대한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 또 현재 경제 상황이 또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 네. 지난 7월에 부동산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 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네네. 뭐 얘기가 많았었는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실제로는 지금 0.25% 정도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 네. 자체가 어느 정도 체력이 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정도 펀치 정도는 좀 막아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수 시장 자체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문제, 그 다음에 일본하고 또 우리나라 자국의 문제 때문에 지금 증권가도 굉장히 혼란이 좀 왔고요. 네. 여기에 맞춰서 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네. 내수 시장에 약간의 어두운 안개가 낀다고 해야 할까요? 어두운 먹구름이 좀 드리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여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이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주겠느냐 이게 좀 관건이겠죠. 그래서 네네. 금리가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무작정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가는 시장은 안 맞고요. 그만큼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때 은행 대출 이자 부담률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참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명확히 옥석이 좀 가려지는 타이밍이 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기도권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가 나눠질 거고요. 네.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이냐 비서울이냐 이렇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서울권의 아파트 시장은 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은행의 금리가 떨어진 만큼 서울의 아파트는 공급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는 시장이다. 즉 재건축, 재개발이 억제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유동자금이 1,100조를 상회하는 자금들이 돌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자금들이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방권으로 들어가기 좀 어렵죠. 그리고 주식 쪽으로 들어가기도 좀 불안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확실한 똘똘한 인서울 쪽으로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결국은 보여집니다. 서울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 쪽의 시장으로 몰려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반대로 비서울권, 즉 수도권 안에는 들어오지만 비수도권으로 서울권으로 빠진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곳 같은 경우, 즉 베드타운 형태의 아파트 공급량만 늘어나는 시장은 저쪽 지방권보다도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강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방권과 수도권 기준으로 잡으면 지방권 같은 경우는 광역시 단위 외에는 굉장히 급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네. 이 금리 인하에 따른 그 시장을 좀 잘 판단하고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겠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수요가 꽉 들어차여 있느냐, 첫 번째. 네. 두 번째, 10년 동안 공급량이 굉장히 적었느냐, 앞으로 5년간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냐, 일자리가 늘어나는 인접도시냐,
일자리가 전혀 늘어나지 않는 단순 베드타운이냐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금 짚어주신 이 세 가지 포인트들을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들 좀 타이밍을 좀 잘 잡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뭐 중대형 평형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현재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사항도 생기셨을 거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은 어떤 흐름이 중요할까,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대구와 울산에서 여러분들 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구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는요, 8월 13일 화요일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8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 지역은 8월 15일 목요일이에요. 오후 1시 30분 시간은 같고요. 울산 상공회의소 6층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궁금증까지 해결 도와드릴게요. 2019년 돈 버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부자 되는 방법, 또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법 다양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참여 희망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02-2128-85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6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돈이 되는 재테크비법 머니맨 계속해서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전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지금 종로구 창신동 네. 거기다가 그때 한 10년 전에 뉴타운 된다고 해서 하나 사놨거든요. 주택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주택 한 15평짜리 조그만 거. 그럼 창신동의 정확한 집원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예, 주소요? 네, 종로구 창신동 정확한 주소 어떻게 될까요? 창신 산하길 네. 17-2로든요. 알겠습니다. 자, 종로구 창신동 17-1번지에 단독주택 10년 전에 이제 뉴타운 개발을 보고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거고요. 예. 네,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지금 팔라고 이제 하도 궁금해서 팔라고 마음먹은데 네네. 앞으로 전망이 있나 없나 하고 한번 물어보려고. 알겠습니다. 한번 좀 앞으로의 전망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야, 여기를 10년 전에 사셨어요? 예. 네. 10년 전에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좀 늦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 오르고 떨어지고는 잘 모르겠고 지금 너무 많이 기다렸으니까 팔아버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딱 2년만 더 참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창신동 같은 경우는 그 밑쪽으로 보시면 충신동 일대의 재개발이 조금 먼저 움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신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주변이 지금 순차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큰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한 번에 크게 그냥 숭신동, 창신동 이쪽으로 해가지고 보문역 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한 번에 다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게 되면 너무 많은 이주민들이 발생이 되고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새로운 건물들을 확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동시에 또 입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 반등 조정이 너무 크게 움직여진다. 그래서 가격
반등, 가격 조정, 가격 반등 막 이게 너무 커져 버리니까 오히려 시청자님들이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대문 밑쪽으로 해서 동대문역 밑쪽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움직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충신동 개발, 그 다음에 창신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조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이죠. 재개발 시장은 앞으로 2년만 딱 기다리시면 윤곽이 확 잡히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10년 가지고 있던 이 세월을 2년 정도면 다 보상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조금 덜 변했다. 2년만 더 기다리시면 강산이 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2년만 더 기다려 보세요. 충분히 2년만요? 웃을 수 있는 일이 올 것 같아요. 예.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예, 알았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종로구면 서울의 중심이잖아요. 이쪽에 정말 재개발, 재건축이 정말 몰려 있나 봐요. 굉장히 오래된 그렇죠.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워낙 6.25 노후되어 동란 있었고. 이후에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에 채 300만도 안 되는 인구밖에 없었는데 그 인구들을 1970년대 이후에 80년대에 600만 인구로 확 늘어나면서 1차적으로 엄청난 집들이 지어진 곳들이 바로 중구, 종로구다 이렇게 볼 수 네네네. 있고요. 여기 안에서도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강남 일대를 개발하자. 저기 강가 백사장 네네. 이런 데를 다 메꿔서 개발하자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강남은 조금 덜 된 도시, 강북은 정말 오래된 도시, 초가집들을 다 미루고 거기에다가 현대 옥들을 지은 이런 형태인데 이미 그런 집들이 40년, 50년, 그렇죠. 60년 차가 되어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체를 강북을 다 밀어가지고 지을 수는 없고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격한 반등이 아니라 완만한 이런 성장 가도로 가면서 시청자님들 또 여기에 갖고 계시는 소유분들의 자산이 서서히 늘어나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 종로구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두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그 토지를 좀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어느 지역에 가지고 계신가요? 경기도 평택시 네, 오성면 숙성리 네, 662-3번 집. 네. 그 평택에 토지 가지고 계시고요.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앞으로 전망을 전망이 가지고 올라가고. 궁금하시고요. 얼마나 예.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년 됐어요. 30년 정도 보유하고 계셨고, 예. 알겠습니다. 오래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늘 궁금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평택시의 토지 전망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야, 이 땅들을 지금 보유하신 지가 30년 전이시라고요? 예, 그럼요. 미래를 보고 사신 겁니까? 아니면 30년 전에 그때 벌써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 지인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셨구나. 예. 강산이 3번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죠? 자, 그렇게 됐네요. 예. 제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예, 이 땅 같은 경우 첫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이 땅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논인데 논이 아닌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데 예, 같은 예. 경우는 지금 현재 부르는 게 갑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저는 여기를 2년 정도만 보면 더블 시장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30년 동안 강산이 3번 바뀔 동안 갖고 계셨던 이 예. 오랜 시간을 2, 3년 안에 싹 보상을 받는다. 굉장히 가격 반등이 급격한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이런 구조, 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서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보셨던 데가 지금 이쪽에 안중 쪽에 있는 땅 같은데 여기는 지금 안중 역세권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안중 도시개발권 안에 들어가면서 제가 언뜻 보기에는 지금 논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거 2종이나 1종으로 바뀌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기는 땅의 형질이 급격히 바뀌는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한 5년만 더 갖고 계시면 상업지까지도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준주거지나 그래서 이런 데 땅들은 꼭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주변의 어떤 개발 호재보다도 저는 평택 자체를 굉장히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자체 내 구조로 봤을 때 그것도 경기도권 안에서 교통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구조 지역 지자체는 평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가까이 평택은 지금 50만 인구를 얼마 전에 넘겼거든요. 그런데 10년만 있으면 100만 인구를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 단순하게 도로 놓고 철길을 놓고 어떤 국가기관 들어와서 이렇게 커지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평택 같은 경우는 LG전자, 삼성전자, 브레인시티, 그다음에 안중지구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땅 바로 그 앞쪽으로 역세권 및 주거지 산업지들이 들어서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지구, 그 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항까지 끼고 있어서 앞으로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두 곳 같은 경우는 논이 아니고 밭이 아닌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이 곳 같은 경우는 지금 밭이 아니라 빌딩이 들어가 있는 상가 건물이 들어가 있는 상가주택이 들어가 있는 대지목으로 보입니다. 제가 제 눈에는 그러니까 지금 보일 때는 논이지만 앞으로 2, 3년 짧게는 2, 3년 길게는 4, 5년 후면 건물주 되지 않을까. 건물주가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 땅은 절대 팔지 마시고요. 꼭 갖고 가시는 걸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정말 전문가님께서 좋은 점수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하시고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또 궁금한 거 생기실 때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평택이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도 개발 호재지만 정말 네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네네.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택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상담까지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가볼까요? 네, 고양시 일산 동구 사리연동이요. 사리연동이고요. 번지 네. 수는 어떻게 되나요? 934번지, 935번지요. 934, 935번지 토지 네.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니, 한 15년 됐어요, 사는 지가. 네네. 그래서 맨날 전망이 어떤가 하고. 현재는 지금 뭐 따로 활용을 하고 계시진 않으시고요. 지금은 꽃, 하우스를 재고왔고요. 아, 네네. 네, 저희가 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안 하고 그냥 임대를 놨어요.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일산 동구의 토지이고요. 앞으로의 전망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하우스들이 쫙 있네요. 그죠? 네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자연 녹지로 보여지고, 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권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개발 제한인 및 군사작전 지역으로 살짝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까 금방 전에 봤던 논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땅 자체 기준으로 보면 가격이 빠지는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도 땅 가격이 오르는 시장인데, 이 오름에 있어서 규제가 조금 있죠. 개발 제한 및 군사작전이라는 어떤 약간의 제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자체를 굉장히 오래 갖고 가시는 것보다는 지금으로부터 한 4년 후 매도 시점이 온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4년이요? 예. 그래서 이 땅 자체로 앞으로 더 10년, 20년 갖고 가면 땅값 많이 오르겠지 이거보다는요. 한 번 정도는 갈아타시면서 다른 투자처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다만 1, 2년 사이에 팔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는 가격을 조금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년 내지 4년 정도만 기다렸다가 이 땅을 팔게 되면 강남의 아파트 못지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땅 자체는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구조로 간다. 다만 올랐을 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처럼 3년에서 4년 정도가 박수 갈채를 굉장히 많이 받는 타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정도에 딱 팔게 되면 적기인데 만약에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홍기를 놓쳐서 시집 가는 사람을 노처녀 노총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처녀 노총각이 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지 마시고 지금 열심히 물어 익어 갑니다. 성숙해지는 땅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1, 2년은 너무 빠르다. 3, 4년 후에 팔 타이밍이 정확히 올 거고요. 그때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는 홍기가 꽉 차는 토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새로운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들이 2020년, 2021년도에 개통 목표로 해서 지금 한참 공사 중이거든요.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한 1년 내지 2년 턴 정도 있으면 이 주변에 토지 바닥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 2년만 이 도로 개통 끝나서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아질 때 이 주변에 입지 개선이 이루어진 후 1년에서 2년 후에 매도하면 시집갈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후 참고 3, 4년 후 매도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3, 4년 후 정도로 매도 타이밍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흔히 묶여있는 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군사지역이나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규제가 되어 있는 땅을 가지고 계셨을 때 좀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묶여있다기보다도요. 땅을 팔 수 있는 타이밍을 앞전에서 두세 번 놓치셨다. 앞전에 네네. 땅을 파십시오라고 하고 전화가 두어 번 왔을 거예요. 두세 차례. 그런데 그 타이밍을 지금 놓치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주변에 이렇게 대단위의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땅값은 그동안 꾸준히 올랐고요. 묶여서 땅값이 안 오른 시장은 아닙니다. 다만 이 땅의 군사작전 지역 및 개발 제한이 묶여있기 때문에 땅값은 오르지만 또 개발 기조까지 가려면 또 긴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땅값 그러니까 매수자가 나왔을 때 한번 팔고 빠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땅의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2-2128-8569번, 서울전화 02-2128-856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그 토지 전망 좀. 좋습니다. 토지 전망 봐드릴 거고요. 토지 주소 먼저 알려주실까요? 강원도 원주시 네. 무실동 네. 1557-1번지 2번지요. 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토지이고요. 전망이 궁금하시다고요? 네, 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9년 정도 돼요. 9년 정도 보유한 토지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체크해 드릴게요. 송병현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토지를 딱 보면 제 머릿속으로는 이 땅은 얼마 이게 먼저 그려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땅은 얼마예요? 라고 말을 못 하는 게 좀 답답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만약에 하면 이 땅은 제가 볼 때는 얼마 정도 갑니다. 그런데 이 땅이 주변의 교통 개선 요건, 그 다음에 이 안쪽에서 도시 확산성에 의해서 앞으로 얼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이렇게 편하게 근질근질 말씀을 하시구나. 드렸으면 네. 좋겠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땅 자체로 봤을 때는 현행상 도로는 있어서 맹지가 아닌 것 같지만 지적 경계면을 눌러서 보면 이런 땅들은 거의 맹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맹지거든요. 그죠? 네, 도로와 접하지 않는. 그러네요. 그래서 가격대가 싸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상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 아무 상관없고요. 지금 이 주변에 도시개발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면서 또 한 가지는 교통 호재, 그러니까 중앙선이라고 그래서요. 저 위쪽 남양주에서 쭉 내려가는 충북 제천까지 내려가는 도시철도가 주어지는 형태 이런 구조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땅. 그 중에서도 이렇게 목지가 굉장히 좋은 위치를 잡고 있는 이런 땅이기 때문에 이런 땅들은 꼭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주변의 가격이 아무튼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 대비 앞으로 3년 정도만 길게 안 봅니다. 저는 여기는 2020년도에 역세권 가까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서고 그 이후 1, 2년만 지나게 되면 타운하우스나 빌라 혹은 다세대를 이쪽에다 지을 수도 있는 아니면 타운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전원주택 단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이런 땅은 앞으로 3년 길면 4년 정도만 있으면 지금 생각하시는 금액에 따블 정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요. 이 땅 자체 금액을 말하기보다도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전원주택지 땅을 짓는데 200만 원이 200에서 250만 원이 넘게 되면 개발하는 분들이 시공 단가까지 넣어서 분양했을 경우에 이익금을 많이 못 남깁니다. 그래서 땅이 무거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땅은 이 지금 개발하시는 분들이 부담 가질 만한 가격의 3분의 1 정도 가격? 굉장히 저렴하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내지 4년 정도만 있으면 개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 땅을 욕심낼 수 있는 가격대까지 충분히 올라가고도 갭차가 남을 수 있다. 개발 이익을 낼 수 있는 갭차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땅은 꼭 갖고 가시는 걸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이 개발자들이 좀 탐낼 수 있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또 궁금한 거 생기실 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토지 가지고 있을 땐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교통이 맞습니다. 어떻게 또 뚫리느냐 뿐만 아니라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토지를 개발할 네네네네. 수 있는. 근데 맞습니다. 또 너무 비싸면은 좀 잘 안 들어오지나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럼요. 그래요? 땅이 농지라서 건물 못 지니까 메리트 없다. 상업지는 상업지니까 비싸게 받아야겠다. 그래서 상업지는 비싸니까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붙겠지. 많은 개발자들이 내 땅을 욕심을 내겠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지라는 건폐율 용적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그 주제 때문에 땅 자체를 굉장히 효과를 올려서 부르거든요. 그런데 개발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얼마가 들어오느냐, 주변에 상권이 얼마나 형성이 되느냐, 거기에 맞는 가격이 적정하냐를 보거든요. 그 땅이 농림지냐, 논이냐, 밭이냐, 상업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건물을 지어서 어느 정도 이득이 날 수 있는 구조, 즉 내가 건물을 지어서 팔았을 때 사가고자 하는 분들이 수요층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지, 상업지다, 주거지다, 이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상담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인천에 있는 청라에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아파트 이름이 네. 어떻게 되나요? 반도 유보라요. 청라 반도 유보라 아파트. 유보라 24. 네, 예. 보유하고 계신 거고요. 네. 현재 거주를 하고 계세요?
거주는 안 하고 있어요. 거주 안 하고 계시 그럼 세 주고 계신 상황이고 어떤 게 좀 네.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이게 지금 뭐 계속 입주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건데 네네. 뭐 전망도 그렇고 궁금하고 네. 지금 좀 매도해서 다른 데로 좀 옮겨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청라반도 유보로 아파트 청라동에 대한 전망 좀 짚어드리면서 매도 타이밍 잡아볼게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아파트 위주로만 보시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754세대 2012년에 입주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네. 거래가 기준으로 잡으면 서울의 중간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잡으면 3분의 1 정도 가는 가격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주변에 일자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다른 쪽으로 갈아타 볼 거예요 라는 말씀을 안 했다면 갖고 계십시오. 앞으로 급반등은 아니지만 꾸준히 오릅니다. 또 한 가지는 GTX B로선이 내년 정도에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쪽으로 경강선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하철 9호선과 연결되는 도시철도 인천 도시철도가 송도를 거쳐서 청라까지 들어오는 구조, 교통호재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지고 가셔라. 서울 오르면 여기도 따라 오른다. 다른 지역은 서울 오르면 빠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서울 오르면 여기도 따라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 타볼게요라는 말을 안 했다면 갖고 계시는 게 맞다. 만약에 다른 쪽으로 옮겨 타보시겠다 생각하셨다면 어디로 옮겨 타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서울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해서요. 인서울이요? 서울이요, 서울. 그러니까 서울 어디요? 예, 서울 2호선 라인이나 예. 5호선 라인에 갔고요. 건대나 아니면은 그쪽 자양동 그쪽이 어떨까 해서요. 아,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네. 우리 사모님이 여기를 팔고 송도로 간다든가 아니면 안산으로 간다든가 안양으로 간다든가 시흥으로 간다고 했으면 갖고 계십시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걸 팔고 서울로 들어오신다면 팔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로 오신다면 뭐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올 여름, 올 가을부터 옮겨 타시면 맞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인천에서 경기도권으로 빠진다. 그건 반대입니다. 네. 이해 가셨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방향성을 잘 잡고 계신 것 같네요. 지금 매도 타이밍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매도 잡아보시고 서울로 또 투자를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투자처 찾으시다가 또 궁금한 거 생기실 때 저희 머니맨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네. 간다고 한데도 네. 괜찮은 대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가요? 2호선에? 가양동에 뭐 저 2호선에 5호선 라인으로. 그래요. 네네네. 네, 찾아 방향성 잘 잡고 계시고요. 또 궁금한 거 생기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머니맨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전화 계속 열어둘게요. 서울 전화 02-2128-8569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저희 전화 상담 만나봤는데요. 또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도 있어서 오늘 문자 사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롯데캐슬 파크타운입니다. 30평대이고요. 8년 정도 보유를 했는데요. 현재는 전세로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파주로 넘어가서요. 아파트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네, 그다음에 초품화. 네. 중학교까지 이제 끼는 아파트. 그다음에 그 앞쪽으로 또 이렇게 역세권이 하나 들어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고요. 참고로 지금 중대형 단지 아파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도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가 좀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고가 형태로 급반등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완만히 반등을 이루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또 이 주변으로 해서 GTX A로선이 확정을 냈죠. 그래서 예타 없이 통과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교통 호재가 또 불어지면서 이 아파트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시다면 추가적으로 뭐 다른 아파트를 더 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보유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파주의 가장 큰 호재는 아무래도 GTX A일까요? GTX A도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군이 형성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없던 중학교가 하나 더 생기는 이런 구조. 네.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 시장이 저 멀리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이 안쪽으로는 지금 형성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으로도 가깝고 지금 추가적인 아파트 시장은 조금 네. 주변 좁게 봐서는 좀 적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갖고 가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아파트 전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끝번호 0606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번엔 경기도 평택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238-4번지입니다. 토지이고요. 5년 동안 보유를 했는데요. 한 666평 정도 된다고 하세요. 투자 목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전망과 함께 매도 타이밍이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평택입니다. 앞서서도 평택에 관련된 상담이 하나 있었는데 평택하면은 워낙에 호재도 많고 다양한 일자리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이 평택 이번에는 오성면이에요. 오성면 네네. 어떨까요, 토지? 여기도 아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는 지적상 맹지 형태를 띠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생산관리 지역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오성 IC에서도 굉장히 가깝고요. 평택 JC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40번 고속도로에서 빠져서 접근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평택 삼성전자 고덕국제도시에서 끝점에서 이렇게 직선거리로 봤을 때 한 2.8km 정도. 그래서 접근성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제로 한 4, 5년만 더 갖고 가시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래요? 보여지는 땅 네. 중에 한 곳입니다. 네. 앞서 상담도 평택시 오성면이었어요. 여기도 네네네. 똑같이 오성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가치가 훨씬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오성면이요. 네. 오성군 단위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성면이 옛날 면 소재지 아니다 이제는 앞으로 굉장히 커지면서 군 단위 이상의 어떤 규모를 갖는 네.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이 들어서고 개발 기조에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쪽 양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속도로 JC, IC 그다음에 도로와 도로가 중첩되는 이런 절토지 바깥쪽에 형성된 이런 땅들이기 때문에 이런 땅은 또 주변에 지금 이미 주거지나 관리지역으로 풀려서 종상향된 이런 입지 위주의 땅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땅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은 앞으로 넉넉 잡고 5년만 더 갖고 가시면 네. 서울의 아파트가 5년 있으면 지금 20억, 30억짜리가 40억, 60억 될 수가 없겠죠. 없죠. 그런데 네. 이 땅 같은 경우는 5년만 갖고 가시면 지금 생각하시는 금액의 더블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양교리 말 그대로 양쪽에 교각이 놓아진 것처럼 안쪽에서는 삼성전자 고덕국제도시가 커서 확장돼서 나오고요. 이 확장됨을 고속도로와 국도들이 연결하면서 거미줄처럼 연결을 하고 양쪽을 교각으로 연결하면서 이 바깥쪽으로는 청북지구, 밑쪽으로는 안중지구, 화양지구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산업군과 일자리, 교통호재, 그 다음에 주택가들이 들어가는 딱 중간에 기점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땅 같은 경우는 넉넉 잡고 5년 정도만 있으면 강남 아파트 차익 반등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평택에 관련된 토지 문자 사연까지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참고사항이라는 점,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신중한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에서뿐만 아니라요,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미나 소식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세미나는 대구와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지역은 8월 13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8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자, 울산 지역에서 만나보는 세미나는 8월 15일 목요일입니다.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전문가님들께 또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시고 고민 해결해 보세요. 울산 상공회의소 6층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송병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02-2128-8569번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